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838년 여성이 몽블랑을 두 번째로 등산한 앙리에트 당주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앙리에트 당주빌은 원래 프랑스 귀족 출신으로 프랑스 혁명 후에 당주빌의 할아버지는 단두대에 처형이 되고 아버지는 구속되는 신분으로 가족들은 제네바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당주빌은 몽블랑을 너무 좋아해서 집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녀는 대담하고 명확한 신념을 가진 여성으로 자기 선전에 열정을 가진 것으로 전해옵니다. 그녀는 혁명으로 파리에서 도망 나온 시세로 파리 살롱의 상류사의 여자들한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리려고 몽블랑에 도전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1838년 9월 3일 당주빌은 몽블랑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그녀는 출발하기 전에 인원, 물품, 식량, 장비를 자신이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샤모니의 최고 가이드 조셉 마리 쿠테를 책임 가이드로 정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등산 대장격을 말합니다. 그녀는 가이드 5명하고 진꾼 6명을 거느리고 몽블랑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1838년 샤모니 계곡의 전경을 보면은 몽블랑이 초동된 지 52년이 지나면서 샤모니의 관광객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샤모니 가이드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이 되고 가이드 조직도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산 장비들은 몽블랑을 초동정하던 시절이나 별로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당주빌은 몽블랑 등산 2년 전에 샤모니 거리에서 등산복 패션 퍼레이드를 감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녀의 매혹적인 의상을 보고 엄청난 환호를 보냈습니다. 당주빌은 감정 노출을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전해옵니다. 프랑스 여성 등산 역사가 클레르그 엥겔의 기록을 보면은 샤모니 거리에서 체크무늬 등산복으로 치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했다고 소식을 들은 파리의 친구이며 작가였던 조르주 상과 그녀의 남편은 조롱과 비방으로 미친 듯이 질투를 했다고 전해옵니다. 조르주 상은 1870년 프랑스 산악회 창립 멤버로 참여도 하고 그녀의 소설 중에는 산을 주제로 한 책도 발간을 했었습니다. 1838년 9월 3일 앙리에트 당주빌은 가이드 대장 조셉 푸테를 포함해서 가이드와 진꾼들을 거느리고 사닥다리와 야영 장비들을 가지고 샤머니를 출발을 합니다. 주민들은 제네바에서 온 귀족 노처녀가 화려한 등산 복장을 갖추고 시내를 통과할 때 감동을 해서 길가에서 박수 갈채를 보내면서 일행들한테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많은 성원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당주빌은 넓은 남성용 바지를 입고 발바닥에 못을 박은 부츠도 신고 검은색 여성용 목도리로 치장을 했습니다. 대략 온 무게만 10kg 정도로 총 장비 무게가 30kg 이상 나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옷이 무거워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식량 목록을 보면은 가이드와 진꾼들 식량까지 포함해서 와인 한 통, 브랜디, 샴페인, 양고기 다리 2개, 소 혓바닥, 닭 24마리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도도하고 꼼꼼한 여자가 큰 실수로 물은 조금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등산 중에 목이 말라 와인을 마시면은 고소증이 더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인을 마시면은 탈수가 심해진다는 사실을 당주빌은 알지 못해서 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등산 도중에 영국팀을 만났는데 가이드 대장 조셉 푸테는 당주빌한테 우리 팀을 합쳐서 같이 등산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당주빌은 냉정하게 거절을 하면서 우리 팀은 우리끼리 간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옵니다.
이 팀은 그랑물레에서 하루 비박을 했습니다. 다음날 9월 4일 당주빌 팀은 새벽 2시에 정상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녀는 당시 44살의 중년 여성으로 등산 도중에 만약에 사망을 하면은 가이드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시체를 세부적이고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심장이 멈추면은 기록을 자세히 남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주빌은 혹시 불상사가 나면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등산이 자신한테 모험의 기회를 주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당주빌은 노처녀 히스테리는 좀 있었지만은 결연한 용기와 강인하고 민첩함을 증명을 시켰습니다. 크레바스를 통과하고 바위를 넘고 졸음도 참고 심장이 고통스러웠지만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오후 1시 15분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정상에 있었던 가이드들 기록을 보면은 당주빌의 몽블랑 등정은 극적인 효과를 연출해서 최고의 점수를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라고 전해옵니다. 그녀는 정상에서 축하주로 샴페인을 마시고 진군들이 가지고 온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살아있는 비둘기를 등정 축하 기념으로 정상에서 날려보냈습니다. 또한 등정을 자축을 하면서 세레모니로 가이드들 어깨 위로 올라가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하산한 후에 주민들은 무사히 살아 돌아온 당주빌한테 성대한 환영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샤머니 계곡의 화양 연기가 울려 퍼지는 하산 축하 대포도 발사를 했습니다. 당주빌은 파티 중에 1808년 당시 60세가 된 몽블랑 여성 초동자 마리 파라디를 특별 게스트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된 마리 파라디한테 나는 가이드들 도움 없이 스스로 몽블랑을 등정한 최초의 여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옵니다. 등산 역사가 중에서 당주빌은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몽블랑을 사랑한 독신 여성이었다라고 전해오는 글도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별칭을 몽블랑의 새색시, 몽블랑의 암사자, 몽블랑의 약혼녀, 몽블랑의 여인 등으로 불려졌습니다. 몽블랑을 등정한 후 앙리에트 당주빌은 제네바의 유명한 여류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등정한 후 산행기 몽블랑의 여인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매우 흥미로운 책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알프스에서 25년 동안 등산을 계속하면서 21개 봉우리도 오르고 몽블랑도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65살 때 올덴호른을 마지막으로 등정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관습을 타파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한 여성이었습니다. 로잔에서 77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1년 샤머니 가이드 조합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도 보통 스포츠로 분류를 합니다. 축구를 잘하면 돈도 벌고 금메달도 타고 스포츠맨으로 명예도 얻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자기가 좋아서 고산에도 가고 히말라야에도 갑니다.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 돈도 안 생기고 금메달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수 없으면 하산 중에 많이 사망을 합니다. 산은 그냥 내가 좋아서 가는 곳입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